마지막 세션입니다. 저희 회사하고도 인연이 많고 또 저희 회사 투자도 같이 해주신 자회사를 투자하신 기업입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성동원 팀장님입니다. 성동원 팀장님은 SK텔레콤에서 AI 부분을 담당을 하셨고요. 지금 한국투자파트너스에 오셔서도 AI 기업들 투자하는 것을 총괄로 맡아서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동원 팀장님께서는 AI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고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 동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파트너스 성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AI 관련된 투자 담당을 하고 있고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투자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AI 에이전트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한 오디언스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평소에 좀 AI 투자 관련해서 주변에서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 좀 위주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오늘 발표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만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모든 기업이 좀 AI 기업이고 모든들이 AI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창업이 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가 AI 관련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로 이제 투자된 양상을 좀 보시면 25년 1분기 기준으로 총 투자 금액 자체는 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메가 라운드가 전체 투자 트렌드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나 이제 오픈 AI 관련된 딜들에 많은 투자금들이 몰렸고요. 전체 딜 개수 자체로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5,800건도 굉장히 많은 건수이고 좀 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 시장이 자본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극소수 플레이어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는 구조화가 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큰 자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뽑은 탑 딜들 리스트 1위부터 10위인데요. 혹시 빨간색 박스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회사에서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글로벌 회사에 투자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AI 산업의 주도권은 결국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에서는 좀 자본력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 한번 트레이닝 시키는데 몇십억 원의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진입 장벽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ARR 1빌리언 정도였는데 1분기 3월 말 기준 3빌리언 정도 됐으니까 한 분기에 한 3배 정도 ARR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람다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코어위브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코어위브가 상장해서 아마 코어위브는 좀 많이들 아시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GPU를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나 빅테크 기업들 한 두세 곳대가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한 8,000개 이상의 고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원클릭 서비스라고 해서 GPU를 한 번에 원클릭 만에 이제 할당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람다와 코어웨이브 모두 엔비디아랑 굉장히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최신 엔비디아 GPU를
조금 공급을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AI 투자는 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크게 AI 인프라, AI 모델, AI 응용 서비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안에는 조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저희가 또 정의를 하고 또 투자에 다양한 밸류 체인에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요. 모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밸류 체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AI가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저희도 실제로 글로벌 AI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 스타트업 혹은 한국 AI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주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답변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 기업에도 분명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오픈 AI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레이어에 좀 강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운티닝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이 미들웨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하지 못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특화된 산업별 도메인 지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오류라든지 현장의 니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보통 이제 그 보안 같은 부분에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로도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파운데이션 모델 측면에서는 AI 혁명의 기반을 다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스타트업 혹은 한국 AI 기업들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티컬 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나 제조, 헬스케어 산업에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AI 기업의 영역이고 정말 현장의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더 민첩하고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 회사들을 조금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엑스라는 AI 자율공장 솔루션이고요. 이상 감지라든지 품질 예측이라든지 비전 검사라든지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조에서 필요한 모든 AI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은 현장의 엔지니어들이랑 굉장히 협업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제조 AI 강국인 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 분야에 좀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고 고객 자체의 플랫폼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현재 제조 AI 특화 AI 에이전트를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쉽게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단순히 어드바이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전트가 태스크까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AI 제조 AI 기업들이 나와서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태스크까지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하게 되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현장에 이제 엔지니어들과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AI 에이전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입장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좀 AGI라고 해서 정말 인간처럼 현장에서 이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퍼즐 AI라고 의료 AI 음성 인식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의료 현장에서 전자의무 기록이 필수화가 되면서 좀 진료 효율이 감소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가 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 이 의료 용어들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 실제 환경에서 음성으로 쉽게 의무 기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장에서는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해서 쓰고 있고요. 의료 용어도 혼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와 의사가 되어야 하면 자동으로 차팅해주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도 향후에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제 안과 진단과 같은 부분에서도 글로벌하게 진출하고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이제 음성인식 기업인 뉘앙스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한국어도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어 특유의 한국인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발음할 때 하는 점,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져가는 의료 현장의 특성들, 이러한 부분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파인튜닝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특히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강점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에너자이라는 이제 기업입니다. 기술로서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는 회사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추론 최적화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AI 인공지능 모델을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제 추론 속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경량화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엣지 AI 개발 플랫폼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인정을 받았고, 시냅틱스, 르네서스 같은 글로벌 칩에서 오픈 AI의 위스퍼 이제 음성인식 모델을 기존엔 대비해서 2배 빠른 속도, 동시에 4분의 1 수준의 메모리 사용으로 구동하는 데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경량화 관련된 트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1.58비트 모델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 효율 낮추면서도 엣지 디바이스 활용을 높이고 동시에 전류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모델인데요. 기존에 이제 18비트, 8비트 모델보다도 훨씬 더 효율화가 되어 있는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58비트로 줄이면서 정확도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GPU가 아직 1.58비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실행시키기 위한 커널이 필요한데 이제 에너자이 같은 회사가 그 도구로서 좀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자이는 좀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제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초반에 매출을 내면서 성장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이고 지속해서 글로벌하게 기술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벤처 투자가 투자를 하고 그 사이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는 기술적 성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혹은 이제 저는 AI 기술을 잘 몰라서 투자를 잘 못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데요. 이전에는 좀 AI 기술력만 좋고 선도성만 있어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기술 선도성보다도 실질적으로 효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를 확보하고 수익화 가능성의 고리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실질적 효용을 창출하는 요소들이 같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 요소들로서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 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데이터 차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구현을 잘 하는지, 세 번째로는 영업이나 시장의 충투력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친화적인 제품으로서 사용자 친화성을 제고하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사실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도 한데요. 차별화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영업의 침투력도 좋아지고 제품 편의성도 좀 차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사용자와 소통을 해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제품을 반영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서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오류나
뭐 고객의 니즈가 생겼을 때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제품에 반영하고 이 루프 구조를 잘 돌리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고객 소통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예시를 제가 경험했던 예시를 좀 들려드리면 예전에 SK 하이닉스에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명한 AI 기업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AI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거기 직원들도 근데 그 교수님이 제자분들이셨고 아이비리그 출신의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조금 반도체 지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현장의 데이터와 현장의 그 엔지니어 소통 없이 단순히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로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현장 엔지니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지식을 갖고 해왔던 일들이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화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 모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팩터들이 중요하게 보는지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사실 모두 소통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AI 도구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나중에 또 문제 정리를 하고 디벨롭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AI 기업에 투자할 건가요? 라는 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면서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세미나에서 모두 느끼고 계신 것처럼 AI 에이전트의 트렌드가 굉장히 요즘 핫하기는 합니다. AI 에이전트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도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투자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전트 분야에 모두 올인하겠다고 했고 이번 봄 스프링 배치에서도 144개 중 50%에 달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AI 에이전트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는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업무에 투입해서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해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보는 것보다는 사용자 기반의 이제 행동 변화 관찰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AI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독창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더 정확도 높은 AI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았다면 지금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AI 에이전트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AI 에이전트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보통 인턴에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시켰던 일들도 요즘은 AI 에이전트 답변이 훨씬 더 훌륭하고 심지어 제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먼저 물어봐주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먼저 물어보는 이런 에이전트와 같이 협업하는 게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저도 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AI 에이전트와 캐릭터 챗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사용하는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대화하고 하나의 놀이거리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캐릭터 챗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월 단위로 몇십억씩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업무 방식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산업 구조에서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한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가 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조금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팟을 좀 뽑아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AI 에이전트 수요가 늘면서 인프라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고 이러한 비효율 요소를 좀 제거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하드웨어 구조 같은 경우에는 AI 친화적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틀렉들을 해결해주는 기업들을 좀 검토하고자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 이제 뉴 리얼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돌릴 때 CPU에서 많은 바틀렉이 생깁니다. 그래서 CPU 바틀렉을 없애고 AI CPU를 개발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있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시큐리티 보안 부분입니다. 향후에 점차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갈 것이고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한도했을 때 이 결제 영역에서 이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인지 아니면 뭐 개인인지 혹은 해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점점 보안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도메인 스페셜라이즈드 영역입니다. 특정 산업군에서 복잡한 규제나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특정 도메인 영역에서 차별화를 가지는 이제 에이전트에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데요. 이제 멀티 에이전트 협업에 있어서 비효율과 레이턴시가 점점 생기고 있고 특히나 점차 이제 실시간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문자와 비전과 음성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동시에 많은 AP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API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레이턴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턴시를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좀 뽑아보았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점차 하드웨어 최적화되어서 이제 성능 향상되고 비용은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인프라 툴에 대한 진입장도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버티컬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AI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업이 점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점차 이제 유즈 케이스가 명확해지고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요. 그래서 AI 기업이 좀 수익이 내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해서 AI 투자를 두려워하시거나 혹은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이 부분들은 점차 해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AI 기업의 가장 큰 비용이었던 AI 개발자들이 특히 엔트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AI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효율은 더 높아질 것이고요. 이제 벤처 투자란 결국 엑시트를 해야 되는 이제 회사이고 AI 기업이 수익성 높은 이제 BM이 되어야 기업 가치 측면에서 더 높은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AI 비용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 지속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 높은 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빠르게 좀 발표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런저런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지만 꼭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지속적인 AI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금일 준비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행사가 조금 지연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